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충북 영동에 귀촌에서 살고 계시는 저희 달그닥TV도 지금 구독하고 계세요. 구독자님이시고 만나 뵈러 왔어요. 귀촌을 해서 지금 연령대를 제가 아직 정확히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연령대도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귀촌하신 것 같은데 귀촌에서 정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귀촌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잘 지켜봐 주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가 80년생입니다. 41. 네, 올해 41입니다. 젊으시네 역시. 저랑 동갑이시네. 저희 아, 남편이랑 그래요? 동갑이에요. 아. 아니 그러면 여기 영동으로 오셨잖아요. 네네. 귀촌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전 처음부터 시골 생활을 좋아했고요. 뭐 사실 농사는 전혀 저하고는 안 맞고 저희 어른들이 다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일을 돕기는 돕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농사는 저하고는 안 맞다라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시골이 좋아서 귀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한 지가 벌써부터 한 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귀촌을 하신 거는 8년. 그렇죠. 그렇게 시골에 살면서 지금은 현재 아이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네. 뭐 도시보다는 시골이 저는 좋다고 판단해서 시골에서 살고 있고요.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뭐 꼭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중학교 때쯤 되면 도시 주변의 전원주택에서 그렇게 생활을 할 계획으로 꾸준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촌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별의별 일을 다 했죠. 저는 네. 사업만 꾸준히 사업을 해왔었고요. 하셨고. 네, 최근에 그냥 딱 포인트를 귀촌을 하게 되기 바로 직전에 포인트는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네. 뭐 저의 실수로 이제 사업이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실패하고 와이프를 만났어요. 와이프가 제가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네. 빚밖에 없는데도 뭐 저를 받아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개랑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냥 그래요. 이게 사업을 실패해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 데미지 때문에 시골로 간 것 같아요. 세상이 싫어서. 그러면 그 귀촌 계기가 실패.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네. 그게 이제 사업 실패 원인에 사람이 연관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사람하고 더 이상 이제 엮이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시골을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돼서 시작을 했고 근데 귀촌을 해보니까 만족감이 크고요. 만족감이 크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시골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정착은 어떻게 하셨어요? 힘드시지 않았어요? 자본을 여유 있게 들고 오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사업 실패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 완전 바닥을 쳤었고요. 네. 완전 바닥을 쳤는데 네. 뭐 바닥을 쳤다고 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네. 그냥 일을 시작했죠. 전 이제 제가 조선소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거제도에서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많은 착각 중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많은 착각 중에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그쵸. 착각을 네.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도 1억 이하로 가지신 분들은 내 집을 가지는 걸 아예 꿈도 안 꾸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듯이 그 정도 금액이 아니더라도 내 눈높이만 조금만 낮추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내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생활 터전을 만들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좀 많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거제도에 일하고 오시다가 여기 이제 충북으로 오셨잖아요. 네네. 여기 영동으로 오신 게 연고가 있으셔서 오신 건지 아니면은 지인이라도 있으셨는지 아니면 충북이 마음에 원래 평소에 들었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건지. 아니요, 뭐 충북에 지인이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오롯이 제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중간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중간쯤을 선택을 했고요. 거제도 집이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 집이 이제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맞는 가능했던 집이었고 그래서 요 집을 먼저 선택을 해서 일단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집이 좋고 나쁘고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생활할 집이 이제 마련되고, 이제 다시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집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귀농귀촌 만족하신다 하셨잖아요. 하기 전과 하기 후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어서 만족을 하시는 건지. 이게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 아이들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네네. 있는 부모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이 저 아이들로 맞춰지고 이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단은 도시 생활이라고 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주택 생활과 아파트 생활이 그쵸. 있습니다. 네. 근데 주택 생활은 주택들이 대다수가 이제 여건이 좀 안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뭐 주차하기도 힘들 만큼 네. 그런 지역에 있고 그런 편의를 다 누리려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제가 절대 못 깨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내 집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내 집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싫어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쟤들은 그냥 하는 일이 쟤들 직업이 뛰어노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는 제하고는 안 맞으니까 주택으로 왔고요. 근데 주택에는 저희 아이들이 자고 싶을 때 자거든요. 그때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놀아도 뭐 전혀 문제 안 되고,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작게라도 아픈 적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고, 그게 가장 최고의 장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오신 건데 텃세 같은 건 겪지는 않으셨어요? 아, 그 부분. 네. 제가 이제 영덕 이제 충북으로 처음 이제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너무 만족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이 시골의 텃세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제가 이제 다른 카페에 글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골에 오면서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나는 외지인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가면 이장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제가 먼저 작은 성이라고 이런 마을 찬조금도 내고, 어른들 모셔가지고 떡하고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냥 떡제하고 음료수하고 이런 인사드리면, 그때부터 그냥 그날부터 시골 어른들은 대다수가 우리 마을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예를 들면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오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동네에 이제 새 집을 건축을 하셔서 들어오신 분이 외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공사 과정에서 이제 분란이 생겼죠. 큰 차량이 돌아오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 때문에 텃세도 모든 마을 분들이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싸움닭 같은 분들이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건데, 그 소수 3분이 이제 텃세를 부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적은 대다수가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갈치죠. 갈치를 해가면 어쩔 수 없이 좋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갈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그게 곰고 골마서 결국에는 두 분을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겪으셨구나. 그러면 집을 지으신 분이 그 원주민을 살해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계속 괴롭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셨구나. 분명히 그게, 저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겠거든요. 이게 모난 사람과 모난 사람이 만나서 맞아요. 결국에는 터져버린 사건이거든요. 텃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저희들을 너무 이뻐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집 짓는 분들한테만 텃세를 부린 건 거기에 좀 약간 소위 말하면 뭐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거기에는 트집이 잡힐 만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건 돈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 뭐 이렇게 좀 안 다가오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남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제 완전 외진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득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카페에 글을 한번 올려봤는데, 의외로 내가 왜 인사를 해야 돼? 도시 문화를 그대로 갖고 가려고 하는 아파트 문화를.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아파트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골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는 건데 그분들은 내 땅인데 왜?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울타리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향상 완전 시골 동네보다는
완전 외지인들이 많은 동네가 마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을인데 그치, 시골이긴 한데 그치. 외지인들 그렇죠. 위주로 맞아. 동네가 형성된 데가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데 들어가면 되는데 웃긴 건 또 그런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땅값이 뭐 금액이라든지 비싸죠.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어. 그런 데는 들어가긴 좀 아깝고 근데 이제 시골에 완전 깊숙한 곳에 땅 싸게 들어가서 들어오고 싶은데 근데 이쪽에 들어가려면 이쪽에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저울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그래서 시골 터세는 저는 특별히 지역에 따라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만 제가 충북에 와보니까 처음 듣는 말투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네. 모든 분들이 자신의 우선권이 있는데 먼저 멈추십니다. 그게 일단은 최고의 짝점이다. 일단은 사람들이 말투가 공격적이지 않아서 물론 뭐 거기 그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저의 이제 책임감도 있지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하게 이렇게 나오시니까 맞아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특히 요 동네는 또 애기가 없습니다. 그냥 제 얘기들 나오면 그냥 너무 좋아해 주세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다. 이쁨 독차지하고 그게 있겠다. 너무 좋습니다. 또. 그 점이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가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천안 쪽은 가셔서 천안 쪽에서도 이제 귀촌 생활을 하시려고 그죠? 하시는 거죠? 그럼 천안 쪽을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셋째가 곧 태어납니다. 셋째가 곧 태어나기 네. 때문에 여기는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한 5년 정도까지도 분만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환경적 요건 때문에. 그런 환경적 요건 때문에 거기다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첫째가 이제 곧 또 학교도 이제 네. 곧 가게 되고 그런 부분 학교는 아직까지는 뭐 시골 초등학교 저는 네. 네. 보낼 마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제 시골 초등학교를 가게 될 거고 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에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시골에 와야 들어오고 싶어도 되는데 오라고 하고 정책적으로도 인프라가- 자꾸 밀어주라고 하는데 왔더니만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맞아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들어오라고만 해. 오면 돈 줄게 하는데 막상 와봐야 뭐 지원되는 것도 없고 땅도 이상한 땅 주고 하나도 지금 그러면 들어왔다 또 다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대도시의 외곽 시골 그러니까 완전 시골이 아니라 뭐 그렇죠. 영동이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도시의 외곽 시골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쪽도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또. 왜냐면 사람들이 그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데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병원에도 의사시에는 또 지금처럼 신생아가 태어나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조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시골에 자꾸 들어오라고만 하지 말고 인프라를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들어와서 귀농으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해서 와이프도 아무리 저번에 고민을 해도 그 열무총각님 그거 열무 600원 받는 거 얘기를 했지만 벼를 3만 평씩 농사 짓지 않는 한 돈벌이가 안 되는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막상 귀촌을 해보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아니면 뭐 젊었을 때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분들한테 이런 거를 귀농귀촌 하려면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귀농귀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뭐 돈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은 되려 뭐 최소한 뭐 집은 시골집이 얼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골집 월세로 구하면 뭐 빈집 같은 거 구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골에 와서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이랬던 거에 있어서 귀농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골도 농사도 대박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은 작년까지는 대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평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박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농산물은 천시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귀농 귀촌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들은 어떤 방식은 귀농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귀농이라고 해서 꼭 농사를 짓는 게 귀농은 아니거든요. 농가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귀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하셔야 돼요. 시골 어른분들이 매년마다 수확철이 되면 기뻐야 되는데 수확철에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다들 욕하십니다. 이제 첫 수확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채 2, 3일도 못 가요. 이렇게 높은 가격이 떨어지는 데까지 2, 3일이면 바닥을 쳐버립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다들 입에 욕을 달고 사십니다. 그거를 이제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중간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해서 그러면 사실상 젊은 분들
시골 농사 어른들 짓는 만큼 젊기 때문에 힘도 있기 때문에 일량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어른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장난 아니지. 어른들은 그냥 그쵸. 이게 그냥 어떤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루틴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정도로 양으로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근육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색다른 그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그 귀한 작물을 가지고 나도 수익을 올리고 어른들도 수익을 올려준다면 시골에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인터넷 어른들 다들 아시거든요. 시골에 인터넷으로 뭔가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한다고 하던데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신다면 그러면 집값 문제 해결됐잖아요. 월세 빈집 원세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뭐 농사 지어야 될 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넣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어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래서 작은 가능성만 보여주면 어른들은 충분히 밀어주실 거거든요. 저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귀촌을 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직접 지으려고 그래요. 자꾸 귀농을 할 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농사는 지금 지을 만큼 지은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는 건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저희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농사의 어떤 이런 거의 문제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와이프가 열무 영상 올렸지만 600원에 납품받은 게 저희가 마트 같은 데서 사면 그거 4분의 1 가격 사는데 3,000원씩 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한 박스 가격이 저희가 일반지에 샀을 때 15,000원 이상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600원에 납품받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싸게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600원에 납품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0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1,000원에만 해도 수십 %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를 남겨먹어요. 몇백 %를 남겨먹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귀촌 가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어떤 것들을 짓는지를 보고 처음에 제일 하실 게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그 임산물이나 농산물을 가공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직판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에서 바로 나는 것들을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뭐 등록하거나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1차 농산물로 가공하러 집을 짜거나 고춧가루를 만들거나 하면 이게 가공물이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증받는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1차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제값받고 600원이 아니라 소비자가 2,000원에 사면 한 1,500원 정도예요.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유통구조를 젊은 친구들이 딱 잡아서 끼어들면 저는 분명히 성공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은 그 현실을 보면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열무 영상. 열무 영상에 뭐 보통 분들은 와, 이게 한 박스가 600원에 나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농민들이 판매를 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처음 물건은 괜찮았기 때문에 출하를 했던 거고 그쵸. 그 600원이라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분도 결국 화가 나서 그대로 싣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싣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박스 한 박스에 한 200원 정도가 하려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 400원이라는 거예요. 400원. 그게 400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밭에 물 대는 값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아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들고 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그게 열무뿐만이 아니라 비일비재하다. 대다수가 그렇게 유통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쉽게 상주라고 하면 참외. 상주 참외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가격대를 업자들도 안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품목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쓰레기 가격에 출하가 되는데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맞아요. 마지노선이 거기까지는 갖춰져 있는 거고 가용돼 있으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대다수는 정말로 쓰레기 가격에 맞아요. 출하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 부분을 잘 만지면 정말 괜찮은 그 귀농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직거래 마켓들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한 저희들이 대화를 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공급자가 돈을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유통자가 내가 되는 거지. 그렇지. 달라질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는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이 절대. 되니까 내가 중간에서 빼먹어야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지. 그렇게 안 되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정말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나쁜 놈만 바뀐 거지. 소비자는 신선한 물건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쵸. 확실하게 그쵸. 그게 이 사업의 메리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민들은 나한테 좋은 물건을 그렇죠. 공급해 준다는 얘기는 좋은 가격을 쳐줘야지만 그쵸. 좋은 물건을 좋게 그쵸. 농사를 지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내 수익만 여기 수익 괜찮네 해서 뛰어들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맞아요. 초창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뛰어들어서 이런 거를 시골에 와서 좋은 선례를 좀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맞아. 성공해서. 맞아. 그러면 지금 서울에 특히나 이제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8,350원 똑같잖아요. 최저임금은. 근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그쪽에 많으니까 그쪽에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 돈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사냐고요.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냐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골 쪽에 많이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성공해서 젊은 친구들이 연합을 하고 그 연합한 게 세력이 되고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유통업자를 압박을 할 수 있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그래야지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래야지 그런 세상이 좋겠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신선한 식품을 싸게 먹고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자기들이 농사만 지면 무조건 유통은 된다 제값에 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편안하게 농사만 계속 짓고 이게 좀 이렇게 선순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한 8, 90% 이상은 내 사업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그쵸.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에 안 또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10% 미만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도전을 해봐야지 실패가 있는 거지. 도전하지 않고 하는 그 실패는 진짜 최악의 실패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민원기촌도 꼭 내 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마을에만 가서 이장님한테 얽히고 살키고 이 마을은 어떤 게 주고 뭐 이런 걸 또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거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들어가면 어떤 어른들도 시골 텃세 얘기하는 거 그거 몰라 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도시에도 있는 거예요. 도시에도 그냥 그쵸. 맨날 싸움만 맞아요. 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도시에도 층간소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는 모든 시골 어른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해만 안 끼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다 여시고요. 저희 아버지 복숭아 짓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복숭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한테 복숭아 갖다 준다고 하면 가져오지 말라고요. 너무 많아서. 아니, 그만큼 알아서 막 챙겨주시고 하고 그런 게 시골 정도 분명히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인터뷰를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한테 약간 넛지 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아요. 많죠. 그 의욕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라든가 보는 시야,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겠구나. 그래 저 사람 말하는 것들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이제 톡톡 쳐주는 걸 넛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일부러 이제 영상 찍고 하냐면 그럼 저도 쉬는 날 가서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가서 영상 찍고 이렇게 올려봐야 뭐 조회수 나온다고 해도 그거 얼마 되겠어요? 뭐 200원, 300원 들어와요. 거기 세금 40% 떼고 130원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귀촌을 준비하면서 시골에 와서 뭐가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나도 뭐가 안 잡히더라고요.
우리도 막연히 아직까지도 막연히 꿈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도 응. 대략적으로 그냥 제가 유튜버를 쭉 스캔을 해보니까 잡으신 게 이제 유통 단계에서 그거를 이제 좀 정상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쪽을 일단은 맞아요, 바라보신 맞아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돈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와,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 져서 이거밖에 못 벌어. 그렇죠. 오늘 진짜 많은 얘기 감사하고요. 네네. 먼저 기촌하셔갖고 도움되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진짜 그래요? 다른 데서도 많이 듣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 해주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도시에 있다가 시골 가서 살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아직까지도 저희도 마음 한켠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듣고 진짜 기촌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는 오늘 더 생겼어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또 종종 좋은 얘기 들려주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